이제 11월 하순에 접어드니까 재배하시는 분들이 전정 언제 하는지, 언제가 적기인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다른 매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잎 떨어지면은 전정해도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 나무는 잎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잎이 떨어졌다고 해서 나무에 잎이 다 떨어졌는데 이 녀석은 잎이 생생해요. 여기에 열매가 늦게 땄느냐? 그건 아닙니다. 다른 데는 다 낙엽 잎이 다 떨어졌는데 여기에만 이렇게 잎이 생생하죠. 예, 요거는 지금 농협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퇴비, 유박 이런 보조를 신청하라는 신청 기간입니다. 동계 때 퇴비는 어떤 걸 주면 좋아요, 뭐 언제 주면 좋아요 많이 물어보시던데요. 나무가 영양분을 먹는다라는 거는 물에 있는 양분을 흡수해서 나무가 이렇게 커가는 건데, 나무에서 물을 안 흡수하려고 하는데 뭔가 검은 비닐이 깔려져 있는데, 이 검은 비닐은 수분, 땅의 보습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작업하는 요 앞쪽에 있는 나무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인의 골반 정도 길이로 현재 잘라 놓은 상태고, 기둥이라든지 비닐까지도 제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은 가을 나무는 작업을 하고, 이렇게 자란 것은 봄에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대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보다 세세하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특묘는 다 아시죠? 이 나무 중에서 가장 좋은 등급에 있는 나무를 말하고, 거기에서 이제 한 등급 밑에가 상묘, 그리고 그 밑에가 중묘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얘들은 어떤 식으로 구분하느냐? 예, 안녕하세요. 꿈꾸라 대추입니다. 날씨가 많이 좀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이 11월 21일, 수확은 다 끝났을 거고, 이제 대추나무의 잎도 다 떨어지고 월동 준비를 나무들이 조금씩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대추지만 열매가 아니라 묘목, 즉 대추가 소비자한테 가기 전에 묘목은 어떻게 재배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저희 농원의 묘목 포장입니다. 열매를 생산하는 포장이 있고 묘목을 생산하는 포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묘목을 생산하는 포장이고, 보시면은 나무가 좀 낮죠? 묘목치고 낮은 것도 있고 이렇게 높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내일 11월 22일, 23일은 저희 한림농원 가을 나무를 불치하는 날입니다. 굴치 전에는 몇 가지의 작업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이 작업이 다 끝난 포장이고 요 뒤에는 끝나지 않은 포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뭐 그 차이가 어떤 게 있냐면은, 첫 번째 이렇게 보면 나무가 상당히 뭐 제 키만큼 높게 자라 있습니다. 이건 굴치 전입니다. 내년 봄에 작업할 나무들인데, 얘들은 보면은 높이가 1m 한 60에서 70cm 정도의 수고가 나타납니다. 더 이상 못 자라게 윗부분을 이렇게 전정을 했고요. 옆에도 측지가 못 자라도록 한마디를 남겨놓고 또 이렇게 전지 작업을 했습니다. 해서 나무의 평균적인 높이는 한 1m 60에서 70 정도, 격가지는 한마디를 남겨놓았는 게 굴치 전 나무의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자세히 보시면 이 중간에 기둥도 있고 이렇게 끈도 쳐져 있죠. 이건 뭐냐면 나무가 자라는 과정 속에서 바람이나 이런 요인에 의해서 뭐 넘어진다라든지 그런 것 없이 곱게 자랄 수 있도록 나무 사이에 있던 기둥을 받고, 그 기둥 사이를 이렇게 끈으로 연결해서 뭐 이렇게 1단, 2단 이렇게 두 개의 단을 낮추어 만들어서 나무가 곱게 자랄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바닥을 보면은 바닥에 검은 비닐이 깔려져 있는데, 이 검은 비닐은 이제 수분, 땅의 보습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비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작업하는 요 앞쪽에 있는 나무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1m 60에 70cm가 보통 1m 정도 자른 60에서 70 정도, 성인의 골반 정도 길이로 다 현재 잘라 놓은 상태고, 또한 기둥이라든지 비닐까지도 제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은 이렇게 가을 나무는 작업을 하고, 이렇게 자란 것은 봄에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가을나무, 봄나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뭐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우선 가을나무들은 이제 가을에 굴치를 해서 식재를 한다 그래서 가을나무라 그러고, 봄나무는 한 2월 20일 지나서 2월 말이나 3월달, 늦게는 4월 초에 식재하는 것을 봄나무라 그러는데요.
이 두 개의 나무의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가을 나무들은 본 포장에 빨리 가겠죠. 한 3개월 정도 빨리 가기 때문에 뿌리가 빨리 활착이 되고 신초가 싹이 빨리 나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재배하시는 분들은 가을에 식재하는 걸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을에 나무를 식재하려면 최소한 밭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되겠죠. 현재 가을 나무 받으시는 분들은 이미 구덩이까지 다 파놓은 상태고, 나무만 도착하면 바로 정식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지만 가을 나무 식재가 가능합니다. 해서 대부분의 노지 재배 또는 중부 또는 저런 북부 쪽에서는 가을 나무 재배가 식재가 조금은 어렵겠죠. 그래서 대부분 봄에 이렇게 식재하는데, 가을에 나가는 가을 나무보다 봄 나무가 조금은 더 굵어집니다. 겨울 동안 나무가 더 이상 자라지는 못하겠죠. 지금 위도 잘랐고 옆에도 잘랐기 때문에 조금 더 굵어진 나무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봄에 식재하시는 분들은 겨울에 동해라든지 그런 피해도 어느 정도는 경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재배하는 환경 조건에 따라서 가을 나무가 맞을 경우가 있고 봄 나무가 맞을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무의 등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나무는 이제 품종에 따라 등급을 규격하는 단위라든지 아니 방법은 다르지만, 우선 대추를 말씀드리면 대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보다 세세하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희 한림농원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특묘 그리고 상묘, 그리고 품종에 따라서는 중묘, 이렇게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특묘는 다 아시죠? 이 나무 중에서 가장 좋은 등급에 있는 나무를 말하고, 거기에서 이제 한 등급 밑에가 상묘, 그리고 그 밑에가 중묘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얘들은 어떤 식으로 구분하느냐? 대략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무의 굵기. 당연히 나무의 높이는 잘라버리기 때문에 알 수는 없죠. 할 수 있는 거는 굵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뿌리의 발육 상태. 총 이 두 가지로 알 수 있는데, 우선 현재 여기 있는 나무들은 내일 돼야 뿌리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우선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굵기로서 확인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선 대추나무를 크는 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대추나무는 보통 봄밭에서 2년을 키운 다음에 소비자한테 전달되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 보면 여기 테이프 밑부분과 윗부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밑에 여기까지 자라는데 1년, 그리고 접목을 해서 크는데 1년, 해서 총 2년이 걸립니다. 밑에는 산조인이라고 그래서 대추나무의 뿌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산조인은 대부분 씨를 파종해서 씨에서 이제 싹이 나오고 뿌리가 나오면 그 뿌리를 쓰는 거고, 그 1년이 지난 다음에 이 나무는 선이향이고 이 나무는 대능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품종을 접을 붙입니다. 그래서 접을 붙여서 또 1년 키워서 총 2년에 걸쳐서 나가는데요. 구매하시는 나무들 보면 대부분 이렇게 접목 테이프가 감겨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감겨져 있는 거는 접목을 했는 것들이 되겠는데,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선양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나무의 굵기를 하냐면, 접목했는 부위에서 첫 번째 마디 사이를 굵기로서 측정을 합니다. 즉 접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첫 번째 마디가 여기 갔으니까 요 밑에의 굵기가 몇 미리냐에 따라서, 즉 10mm 이상이 되면은 특묘, 10mm 이하가 되면은 상묘,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있는 나무를 볼게요. 밑에가 산조인이고 여기 접목이 되어서 나무가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가지 밑에를 측정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보이시나? 11.07mm가 나옵니다. 즉 11mm가 나오죠. 그러면 요 나무부터가 특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뒤에 나무는 좀 더 굵어 보이죠?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14.20이 나옵니다. 얘랑 같은 특묘지만 얘가 더 굵겠죠. 하지만 기준 자체는 제일 약한 나무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요 10mm 이상 되는 요 두 가지 나무 모두가 특묘가 되겠습니다. 상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요 나무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나무는 좀 약해 보이죠? 그래서 직경을 재보면은 얘 같은 경우가 보면은, 자,
8.59가 나옵니다. 10mm가 안 되죠. 그래서 얘는 특묘가 아니라 특묘보다 한 단계 밑에인 상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구매하시면은 생물이기 때문에 같은 특묘라 할지라도 굵기가 다소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또 공산물처럼 찍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생물을 취급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얘랑은 똑같은 특묘가 되는 거지만 실제로 보면은 차이가 조금 나는 거죠. 몇 미리 기준으로 10mm를 기준으로 해서 10mm 이상이면 특묘, 10mm 미만이면은 상묘 이렇게 되는 거고, 중묘는 찾기가 좀 어려운데, 자, 중묘는 이제 요 나무가 되겠는데요. 얘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직경을 한번 재어 보겠습니다. 보면 6.42가 나옵니다. 즉 7mm 이하가 되면은 중묘가 됩니다. 얘가 중묘고 옆에가 특묘거든요. 이 보시면 특묘랑 중묘가 한눈에 봐도 나무의 굵기라든지 발육 상태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포장에서, 한 라인에서, 한 줄인데도 어떤 녀석은 특묘가 되고 어떤 녀석은 이렇게 중묘가 되고, 그래서 한 포장 내에서도 다양한 등급이 생산됩니다. 고객님이 원하는 등급의 나무를 저희가 선별을 해서 보내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열매를 생산하는 포장이지만 어린 나무입니다. 근데 왼쪽과 오른쪽이 또 차이가 납니다. 원래는 이제 이 나무가 이제 3년차 정도 접어듭니다. 근데 왼쪽은 거의 나무를 싹 다 잘라버렸죠. 오른쪽은 놔둔 상태인데, 왼쪽을 이렇게 자른 이유는 품종 갱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현재 제 옆에 있는 나무들은 대능입니다. 9월 중하순에 수확되는 중만생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에 이제 조생종 품종들이 많이 개발되었고 또 시장에서도 반응이 좋아서 5골이니까 약 한 300평 정도는 이번 주 일요일, 즉 23일 날 작업을 해서 대능에서 조항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해서 보면은 제가 밟고 있는 잡초 매트 옆에는 차광망, 여기 분소수 이렇게 포장이 있었는데 불치 작업을 위해서 다 제거를 했고, 또 이 나무들은 이제 다른데 이식을 하기 위해서 굴치할 준비를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조항 묘목 포장입니다. 아무래도 노지에서 나온 조생종 품종이다 보니까 가을 물량은 크게 작업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3줄이나 4줄 정도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머지는 봄에 작업을 할 것 같은데, 현재 예약률은 한 70-80% 정도 선은 될 것 같고요. 조항은 아직까지 품종이나 이런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키 높이나 이런 걸 좀 더 낮게 해서 작업을 시켜 놓은 상태고, 아마 발송시킬 때는 요 길이로 드리겠지만 식재하실 때는 제가 드린 나무 그대로 식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최소한 접목 부위에서 30cm 정도 또는 눈 3개 정도만 남겨두시고 윗부분은 잘라주셔야 되고, 이 곁에 이 가지도 놔두시면 안 돼요. 잘라주셔야 됩니다. 다 잘라주셔야지만 내년에 신초가 강하게 올라오고, 보낼 때는 작업을 다 못할 부분도 있고 너무 짧게 자르면 포장하는데 힘이 들기 때문에 수고 높이는 한 50에서 60cm 정도, 곁까지는 한 마디가 있는 상태로 배송이 되겠지만 식재하실 때는 다 잘라서 식재하시면은 재배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이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다른 포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열매를 생산하는 포장입니다. 이제 11월 하순에 접어드니까 재배하시는 분들이 전정 언제 하는지, 언제가 적기인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전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는 노지죠. 노지기 때문에 현재 보면 잎이 다 떨어졌습니다. 다른 매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잎 떨어지면은 전정해도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잎은 이 나무는 잎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잎이 떨어졌다고 해서 나무에 수분, 물이 내려가 있질 않아요. 즉 뭐냐면 나무도 월동 준비를 합니다. 겨울을 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잎을 떨어뜨리고 두 번째가 나무 내에 체내에 있는 물을 뿌리 쪽으로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무에 물이 없어야 얼지 않겠죠.
그 내리는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지만 전정을 해도 나무도 안 다치고 감염이 덜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나무에는 아직까지 물이 덜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열매가 달렸죠. 여기 결과 모지에서 이제 열매가 달렸는데 얘들은 탄립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제 강제로 띄어보면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뜯어보면은 안에 수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결과지 끝부분이 물기가 남아 있다면 물이 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내가 이 가지를 전정을 하게 되면 물이 있으니까 잘려진 부분이 촉촉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 균이 감염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물이 남아 있다라는 것은 나무가 미세하지만 계속 활동을 하는 도중이기 때문에 전정을 강하게 할 경우, 특히 사과대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초를 다 전정을 하기 때문에 강한 전정을 할 경우 나무에 심한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해서 적정 시기를 말씀드리자면 잎이 떨어진 후 보름이 지난 시점이 전정이 가능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어려우면 언제가 더 오냐? 제일 좋은 건 제일 추울 때입니다. 1월달, 2월달, 늦어도 12월달 되어야지 전정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얘들이 좀 더 물이 내려가고 월동을 할 준비가 된 다음에 겨울 전정, 동계 전정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간단한 상식 아니면은 꿀팁 정도인데요. 자, 제 왼쪽 제가 손을 들고 있는 이쪽의 나무는 잎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왼쪽보다 잎이 적습니다. 참고로 나무의 나이는 같습니다. 같은 날 같이 식재했는 나무입니다. 당연히 품종도 똑같이 사과대추입니다. 근데 왜 왼쪽에는 잎이 많고 오른쪽에는 잎이 적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왼쪽에 잎이 남아있는 거는 그만큼 늦게까지 열매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쪽 오른쪽은 그만큼 열매 수확이 빨리 끝났다라는 겁니다. 열매가 빨리 수확이 끝났으면 잎이 보다 더 빨리 떨어졌을 거고, 그러면 그런 나무는 지금 전정을 해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잎이 이렇게 남아있다라는 거는 늦게까지 수확을 했다는 거고, 얘들은 아직까지 전정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잎으로 확인을 하지만 같은 포장 내에서 같은 수령의 나무라 할지라도 열매를 누가 더 오랫동안 들고 갔느냐, 얼마나 늦게까지 수확했느냐에 따라서 잎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거 또 다른 포장입니다. 오늘 포장만 3군데 다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면요,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또 나무 색깔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오른쪽은 좀 싱싱해 보이고 왼쪽은 시들시들하게 이제 제 직원 말로는 병든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뭐냐면 품종이 다릅니다. 이쪽 현재 잎이 연해지면서 곧 떨어지려고 하는 얘들은 조항입니다. 조항이고 이쪽은 대능입니다. 즉 조생종과 중생종입니다. 먼저 열매가 수확이 끝났고 늦게 수확이 끝났습니다. 해서 똑같은 포장 내에 있지만 조생종이고 중생종이기 때문에 먼저 잎이 낙엽될 준비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짱짱하게 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같은 나무인데도 조생종이나 중생종에 따라서 열매를 얼마나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무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자, 이번에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나무에 잎이 다 떨어졌는데 이 녀석은 잎이 쌩쌩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열매가 늦게 땄느냐? 그건 아닙니다. 현재 보면은 한 나무에서 다른 데는 다 낙엽 잎이 다 떨어졌는데 여기에만 이렇게 잎이 생생하죠. 예, 요거는 빗자루병에 걸린 나무입니다. 요거는 빗자루병 증상입니다. 현재 빗자루병에 감염되어 있는 나무들은 잎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하다, 신품종이다, 이게 아니고 빗자루병에 걸려 있는 나무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제거를 하시든 치료를 하시든 방법을 선택하셔서 조치가 필요한 나무가 되겠습니다. 딱 봐도 보면 잎이 다 떨어졌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잎이 조금 푸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잎이 남아있으면 현재 빗자루병이야. 여기 올라왔네, 빗자루병이. 이거 베어내야 돼요? 내일 되면 없을 거야 아마. 엄청 굵은데. 한 돈 100만 원 날라가겠네. 큰일 났다. 너 내년에 꼭지 다 날라간다 이제 지금.
네, 좀 전에 한 농가분이 전화 주셔가지고 했는 걸 공유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이 11월 21일. 지금 농협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퇴비, 유박 이런 보조를 신청하라는 신청 기간입니다. 동계 때 퇴비는 어떤 걸 주면 좋아요, 뭐 언제 주면 좋아요 많이 물어보시던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나무가 많이 움직이는 시기가 아닙니다. 물도 내리고 겨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살아는 있죠. 살아는 있지만 막 잎도 없기 때문에 영양분도 아끼려는 추세도, 그죠? 곰 월동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활동을 안 하고 겨울날 준비를 하기 때문에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양분을 저장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퇴비나 이런 거를 주더라도 많이 흡수를 안 합니다. 나무가 영양분을 먹는다라는 것은 물을 흡수한다는 뜻이거든요. 물에 있는 양분을 흡수해서 나무가 이렇게 커가는 건데, 얘가 지금 현재 나무에서 물을 안 흡수하려고 하는데 뭔가를 준다면은 그 효과가 떨어집니다. 해서 이 시기에는 화학 비료, 복합 비료라든지 뭐 NK 비료라든지 이런 거는 주지 마십시오. 속효성보다는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비료, 화학 비료보다는 오히려 지효성, 효과가 천천히 오랫동안 나타나는 비료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퇴비 또는 뭐 유박 이런 계통이 되겠죠. 또 하나 뭐냐면, 다시 대추나무가 싹을 틔우는 시기가 하우스 같으면은 3월, 노지 같은 경우에는 4월, 즉 3월달, 4월달이 되어야지만 얘들이 땅에 있는 물도 흡수하고 양분을 먹어서 이제 싹을 틔울 준비를 하겠죠. 그러면 그때 양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그때 퇴비, 2, 3월 달에 퇴비를 주라는 게 아니라, 퇴비는 썩어서 영양분이 되는데 최소 2달에서 석 달이 걸립니다. 하면 퇴비를 주는 시기는 늦어도 12월, 1월 달에 주셔야 얘들이 필요로 하는 4월 달에 양분이 되어서 나무에서 필요한 양분을, 퇴비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지금 이 시기 11월 하순에서 12월 달까지는 속효성 비료, 즉 화학 비료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퇴비나 유박 같은 지효성 비료를 권장을 하지만 주는 시기는 12월 하순에서 1월 달 사이에 주시는 게 똑같이 주더라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퇴비 이야기 하면서 뭐 12월 하순이나 1월 달에 주시는 분들은 반드시 퇴비를 줄 때 같이 줘야 될 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물입니다. 퇴비는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얘들이 썩어서 발효가 되어서 영양분화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물과 접촉을 해서 썩기 때문에 퇴비를 주신 다음에는 반드시 물을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퇴비가 뿌려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되게 입자가 가늘고 가볍습니다. 해서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퇴비가 날아갈 수가 있어요. 유실될 수가 있기 때문에 퇴비를 뿌릴 날은 반드시 물을 주시고, 또 하나 같이 수반돼야 될 게 뭐냐면은 토양 살충제입니다. 얘들이 썩고 한 열을 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벌레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서식지가 되기 때문에 퇴비를 주실 때는 반드시 토양 살충제를 같이 주셔서 방제까지도 한꺼번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월 하순입니다. 이제 곧 12월 다가오고 이제 동계를 준비해야 되는데, 각 포장 내에서 철저히 동계 준비 잘 하셔서 큰 일 없이 내년에 싹을 잘 틔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꿈꾸라 대추였습니다. 감사합니다.